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풍산자 226조 경우의 수 좀 뒤에 문제 여러 가지 좀 더 풀어볼게요. 오늘 두 가지 정도 풀 건데 요 색칠하는 거랑 그 다음에 동전 지불 방법 금액인데 요거 꽤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 수업을 잘 들어야 한 10분 정도 되는 수업을 잘 들어야 우리가 이 비슷한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다. 자, 17번 별표 치고 색칠 문제. 색칠 문제가 뭐냐면 중2 때 우리 공부 많이 하는 건데 색깔 종류 주고 인접한 영역을 다르게 칠하는 그런 문제죠. 그쵸? 자, 얘는 첫 번째는 인접한 부분이 많은 영역부터 칠하는 게 관건입니다. 자, 그럼 A, B, C, D, E 중에서 누가 제일 접하는 그 면이 많아? 딱 봐도 A지, 그치? 그래서 A를 먼저 칠할게. 자, A에 몇 가지 칠해? 5가지. 그 다음에 자 제일 많은 곳을 먼저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칠하면 돼요. 자, B를 볼게. B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네 가지지. 그럼 C 봐봐. C는 A랑 다르고 B랑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지. 여기서부터 중요하다. 자, D는 두 가지야? 아니지. D는 A랑 C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지. 그리고 E는 A랑 D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지.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답이 되겠습니다. 답은 540. 괜찮죠, 그쵸? 자, 이 참고 별표 치고 요걸 좀 설명을 해볼게. 자, 위에 거는 이 중2 때 배우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참고 요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. 자, 비슷한 문제인데 완전 다르게 풀어야 하거든. 봐봐. 자, 오른쪽 그림에서 A, B, C, D의 영역을 네 가지로 칠하는 방법인데 인접한 영역 다른 색이래. 자, 일단은 A, B, C, D, A, B, C, D 다 인접한 영역이 두 개씩 있으니까 D에다가 칠해볼게. D가 몇 가지? 네 가지지. 그 다음에 A는 몇 가지야? 그러면 세 가지지. 그 다음 봐봐. B는 몇 가지야? A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지. 그럼 C는 B랑 D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야? 아니야. 잘 생각해봐. 왜 아니야? 그래, B랑 D가 색깔이 같을 수 있잖아. 봐봐. 얘가 내가 빨간색으로 칠했어. 그리고 얘를 노란색으로 칠했어. 그럼 얘를 초록색으로 칠했어. 그럼 C 입장에서는 초록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어야 하니까 두 가지지. 근데 만약에 내가 색을 이렇게 칠할게. 빨간색 칠했어. 노란색 칠했어. 근데 B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빨간색 칠할 수 있겠지.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? 세 가지가 되지. 왜냐면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.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. 이해되세요?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. 이럴 때는 자, 케이스 분류라고 쓰자. 케이스 분류하고 마주 보는 영역 1 같을 때 2 다를 때 라고 적어주세요. 자, 1번 뭐랑 뭐랑 같냐면은 B랑 D가 색깔이 같을 때야. B랑 D가 색깔이 같을 때 그러면 D 입장에선 네 가지지. 그리고 A 입장에선 세 가지잖아. 그 다음 B 입장은 몇 개야? B는 D랑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야.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. 그냥 한 가지야. 그랬을 때 C 입장에서는 몇 가지야? B랑 D가 같기 때문에 C는 세 가지가 남잖아. 이게 되겠지, 그치? 두 번째. 이번엔 B랑 D랑 색깔이 달라. 그럴 때는 D가 네 가지야. 그 다음에 A는 세 가지지. 자, 이제 B는. 봐봐. B는 A랑도 달라야 되고 D랑도 달라야지.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. 이제 C 봐. C는 봐봐. B랑 D가 색깔이 다르니까 B랑도 달라야 되고 D랑도 달라야 돼서 두 가지가 되겠지. 그래서 답은 얘와 얘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끝난다. 이해되죠? 자, 중요한 것이 요 모순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지 말고 케이스 분류하면 됩니다. 그 케이스는
마주보는 영역을 기준으로 같을 때와 다를 때. 선생님, 저는 A 먼저 칠하고 싶은데요. 좋아. A 먼저 칠한다면은 1번 A랑 C가 같을 때고 A랑 C가 다를 때 이 두 가지로 경우 나누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.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는데 마주 보는 게 같냐 다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요거는 발생을 안 해요.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칠했는데 얘랑 안 만나잖아. 근데 문제들이 얘랑 이렇게 만나는 구조.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에랑 다시 처음이랑 만날 때 요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하는 색칠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이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지 내가 복습을 잘 하길 바랍니다. 좋아. 자, 19번 별표. 자, 지불 방법 vs 금액. 지불 방법과 금액 이 두 가지 외워야 돼요. 외우기. 자,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. 100원짜리 1개, 500원짜리 2개, 10원짜리 3개 있대. 자, 100원짜리 1개, 50원짜리 2개, 10원짜리 3개. 첫 번째,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. 자, 방법은 볼게.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. 일단은 쌤이 1분 정도 줄게. 너희가 한번 고민해 볼래? 이 방법 어떻게 푸나? 좋아. 고민했다 치고 같이 해보자. 직접 다 세지 말고 직접 세는 게 아니고 봐봐.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내가 한 개가 있잖아. 그럼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. 내거나 안 내거나 아예 100원짜리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. 그리고 50원짜리는 내가 두 개가 있잖아. 그럼 선택지가 세 개가 있는 거야.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. 괜찮아? 그리고 10원짜리는 선택지가 몇 개 있겠어? 네 개 있겠지.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. 그래서 각각을 100원짜리 내거나 안 내거나 50원짜리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10원짜리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.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답을 때려버리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줘야 돼. 빼기 1. 이게 중요해.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낸 거, 아무것도 안 낸 게 경우가 하나 들어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건 빼줘야지. 왜냐면은 내가 돈을 안 낸 거는 지불한 게 아니잖아. 그래서 빼기 1까지 해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A 더하기 1, B 더하기 1, 그 다음에 뭐 D 더하기 1 하고 빼기 1 이렇게 해준 빼기 1. 자, 이게 더하기 1이 뭔지 알겠죠? 개수에다가 더하기 1씩을 해주어서 곱하는 거. 약간 약수의 개수랑 비슷한 느낌이다. 그치? 자, 두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. 자, 이번엔 일부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래. 금액의 수. 자, 방법이 이렇게 했어. 그랬다고 쳐.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금액이야. 금액은 봐봐. 내가 100원을 낸다고 쳐봐. 100원짜리 낸다고 칠게. 그럼 두 가지가 있지. 100원짜리 한 개 있거나 50원짜리 두 개 있겠지. 괜찮아? 만약에 내가 80원, 70원을 낸다고 쳐. 그럼 70원은 내가 70원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. 여기서는. 요 동전 6개로. 하나밖에 없지. 50 곱하기 2랑 50 곱하기 1이랑 10 곱하기 3이지. 그치? 10 곱하기 2지. 이해돼? 130원을 낼 때는. 자, 얘는 하나가 100원짜리 한 개, 10원짜리 3개일 수 있고, 그리고 50원짜리 2개, 10원짜리 3개일 수 있지. 자,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.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떻게 풀까? 자, 직접 세는 것도 아닙니다. 직접 세서 내가 풀 수 있지만 직접 셌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.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자. 동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합치기. 자,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. 일단 적어 놓고. 자, 지불
금액을 내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요런 구조야.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나 여기서? 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개수로 50원짜리 100원짜리로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나? 그치? 50원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잖아. 그럴 때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럼 최종적으로 50원짜리가 4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는 구조가 되지. 그리고 10원짜리로 50원짜리를 만들 수 있나 여기서? 못 만들지. 왜냐면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. 그러면은 10원짜리에서 50원짜리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. 그럼 10원짜리 그대로 가. 그리고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로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서 총 50원짜리가 4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 다음 이거의 지불 방법을 구하면 돼. 4 더하기 1, 3 더하기 1, 빼기 1까지. 그래서 답은 19입니다. 왜 이렇게 풀면 되는지 혼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되게 똑똑한 방법이야.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풀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. 그래서 기억을 잘 해두고 왜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야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경우들이 딱딱 들어맞거든. 직접 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편합니다.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. 직접. 그래서 방법이랑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. 방법이랑 금액이 차이가 난다. 방법은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게 서로 다른 경우로 세지니까 그냥 막 구하면 되는데, 금액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방법이라서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. 그래서 방법과 금액을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, 그래서 여기 참고 별표 쳐주고, 그래서 10번, 20번을 한번 자기 힘으로 풀어보세요. 방법도 풀어보고 금액도 풀어보고. 힌트만 줄게. 10원짜리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어? 없지. 3개밖에 없으니까. 반면에 50원짜리로 10원,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? 없어? 있지. 이럴 때는 100원짜리 두 개를 뭘로 보자고? 50원짜리 4개로 보자고. 그러면 총 50원짜리가 6개가 있는 거고 10원짜리가 3개 있는 거로 이제 지불 방법을 구해버리면은 이 금액의 수가 나온다. 좋아. 오케이.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파트 간단하게 수업을 했고,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순열이라는 이 경우의 수의 좀 재미있는 파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. 경우의 수 이 단원은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딱 2개만 배우면 돼. 순열하고 조합. 그 2가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. 안녕.